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우리가 거절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허나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연락이 안 오면 그거는 낙선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게 이제 보통 알려진 이야기인데, 저는 연락을 받은 게 29일이었어요. 당연히 낙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음도 이제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날은 좀 정신없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소감을 한 새벽 한 3, 4시까지 쓰고, 그리고 바로 아침에 첫 기차 타고 서울 올라왔던 기억이 있네요. 보험 용어 중에 거절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험 사고의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거절할 때 쓰는 용어가 거절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떠오른 생각은 뭐냐면, 1998년에 IMF 이후부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의 팬데믹 상황까지 우리 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거절체를 바라보는 보험회사의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은 사회에서 거절을 당하는 청년들이 나름의 응전 방식과 나름의 분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자기만의 어떤 다양한 색깔이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을 그려보고 또 미래를 찾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 카운터에서 이 소설을 썼는데요. 단골 손님들이나 오며 가며 이제 제가 뭔가를 열심히 쓰니까 가끔 물어보세요. 지금 뭐 쓰는 거냐고. 그래서 소설을 씁니다. 그러면 다들 물어보시잖아요. 무슨 내용이냐고.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젊은 친구들이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설을 다 완성하고 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이것이 단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 숨어있는 작은 성공의 의미와 이야기를 제가 찾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괴물은 딸을 구하는 데 실패하고, 기생충은 그 가족이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데 실패하고, 살인의 추억은 범인을 잡는 데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단지 어떤 실패담으로 볼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안에 그 과정에 그 가족이나 혹은 그 주인공들의 분투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의미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의미들이 우리 가슴 속에 어떤 삶의 따뜻한 온기 같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소설도 누군가에게 그런 아주 작지만 힘 있는 온기를 전해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채 관련 공고를 보면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30살에 지금 내가 해오던 경력 말고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해볼까 하고 공채를 준비했을 때 제가 원서를 넣을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나이 제한에 걸려서. 그러면 경력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그 경력은 또 계속하기가 싫고, 그러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나이가 30이 아닌가 싶었고요. 청년들의 눈에 비친 세상에 대한 어떤 모순들을 담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나이보다는 사회에 휩쓸려서 자기가 몇 년 동안 겪으면서 나름의 어떤 세계관을 정립하는 나이가 30이 아닌가. 사실은 가장 얘기거리도 많고 또 고민도 가장 많은 게 30이 아닌가 해서 그 나이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속이고 있던 철부지가 어디 우리들 뿐이었을까라는 구절이 이 소설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 소설은 사실 이 시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 사회에 나와서 마주쳤던 여러 가지 세상의 모순들, 그리고 그 모순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제 안에도 모순이 있었고, 이런 것들 앞에서 혼란을 겪는 어떤 젊은 청춘들의 소설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용수라는 친구가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하면서 직접 보이스피싱의 대출 회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대출 회사와 만남 장소인 지하철역 앞에서 용수라는 인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인파들 사이에 혼자 서서 바람을 맞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때 불어오는 바람이나 쏟아지는 햇볕 같은 것들이 제가 쓰면서도 저도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제가 지나왔던 그 시절에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장면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문득 이 소설을 쓰던 때의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소설을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소설의 서사의 동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쓰는 저는 재밌는데 읽는 독자분들도 재밌을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저의 개인적인 것은 아닌가? 그리고 무엇이 이 소설을 쓰게 하고 이 이야기가 앞으로 나가게 하고 독자분들이 이 소설을 읽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봉준호 감독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탔잖아요. 감독상 수상 소감에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장 창의적인 것, 그러니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나 일단 내가 본인을 믿는다면, 그리고 또 그 본인에 대한 믿음이 작품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독자분들이 이 책을 신뢰할 수 있다면 기생충만큼은 당연히 아니더라도 어떤 하나의 소설 작품으로서 독자분들에게 감동이나 아니면 작은 의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세상에 나오고, 그래서 독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는 잠 못 이루는 요즘에 이 봄날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설을 쓰는 동안 제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네가 몰입하지 않고 네가 즐겁게 쓰지 않으면 읽는 독자도 몰입하지 않고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라는 말을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들어서 쓰는 동안 정말 몰입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 시간을 저는 굉장히 즐기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계실 텐데 독자분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는 날 언젠가 오프라인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 시간까지 저는 또 더 좋은 글을 쓰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